문제집은 133페이지요. 지금부터 점유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물권법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권은 점유권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기 본권이 있죠. 본권은 또 뭐가 있다? 소유권하고 그 다음에요. 제한물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제한물권에는 용익물권하고요. 그 다음에 담보물권이 있고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번에 이제 우리가 어느 때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지상권까지 다 문제를 풀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지역권하고 아마 오후에요. 저당 전세권까지 아마 문제를 풀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오후 특강할 때는요. 우리가 이제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여기 보면 유치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질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권은 우리의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질권은요. 그럼 여기 보면 유치권하고 이제 저당권을 우리가 이제 볼 건데요. 등기에서 유치권은 등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등기법에서 보면 유치권은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뭐죠? 강의가 없을까요? 등기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질권은 동산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등기법에서 우리가 배우는데 딱 하나가 뭐냐면 저당권에 보면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았다 이 말이죠. 1억 빌려주고 저당을 잡았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건 저당권의 채권밖에 없는데 이 돈을 융통해서 돈을 빌리고 싶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뭘 하느냐? 이 저당권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걸 권리질권이라고 해요. 이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에다가 부기등기라고, 부기등기 배웠죠? 부기등기를 해가지고 권리질권을 설정할 수 있죠. 뭐 이거 하나 이제는 보시면 되고, 질권은요.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저당권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임차권도 등기를 할 수 있거든요. 임차권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유권하고 소유권이 있는데 점유권은 등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점유권은 사실이죠. 사실상의 지배이란 말이죠. 사실상 지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권리로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점유권은 별도로 등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등기법에서 배우는 것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질권, 저당권이에요. 물론 여기에 이제 가등기 담보도 있고요. 가등기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임차권도 있지, 임차권. 그런 것들은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이것을 기본 물권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기본 물권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있죠? 이것은 이제 물권법의 강론이다. 이렇게도 얘기한단 말이죠.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기본 물권인 점유권하고 소유권을 보는데 이제 점유권하고 소유권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점유권을 공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점유는 절도범. 여러분 절도범도 물건을 훔치면 뭘 하죠? 점유를 하죠. 그 다음에 소유자도 뭘 하죠? 이런 물건을 소유자 점유 안 해. 하죠. 여러분 지금 볼펜, 연필 다 잡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임차인, 월세 사는 사람 뭐를 하죠? 점유하죠. 그래야지 가서 잠을 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점유한단 말이죠. 이걸 뭐라냐면 점유권의 중성성이다. 점유는 누구하고나 친하게 보면 좀 있어 이제 학원에 이제 다니다 보면 누구하고나 친한 사람이 있어. 남자하고도 친하고 남자 수강생도 친하고 여자 수강생도 친하고 격이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꼭 있단 말이죠. 보면 꼭 나와. 아직은 지금 잠잠해 있잖아요. 좀 있으면 내년 이제 2월 3월 되면 나타나. 누구하고나 친한 사람이 있어. 그럼 우리는 뭐라냐? 저 사람은 누구하고나 친해. 정말 부동산 잘할 것 같아. 뭐 이런 말 하죠. 왜? 누구하고나 친하고 누구하고나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부동산 하려면요. 말 못하는 사람이 있다. 거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가가지고 부동산 사무소에 가가지고 소공으로 한 달 일하면요. 누구나 말 잘하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점유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유는 뭐냐면 누구하고나 이렇게 점유가 연결되죠? 이걸 중성성이라고 그래. 점유권은. 누구하고나 점유권이 연결된다 이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말하는 지금 점유는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건 따지지 않아요. 이게 중요해. 자꾸 소유권을 가지고 따지면 안 돼. 점유자도 절도범도 점유하잖아요. 그 점유만 가지고 따져. 물건 봐봐. 가볍게 내가 점유자가 물건을 훔쳤어. 절도범이. 그럼 내가 점유하고 있죠. 그런데 딱 보니까 소유자가 딱 보니까 자기 물건을 훔쳐서 가져가고 있거든요. 내가요. 가베 친구예요. 둘이. 근데 가베지 갔더니 자전거가 있어요. 자전거를 내가 몰래 훔쳐왔어. 그때 친구가 자전거 잃어버려가지고 열받았는데 와서 보니까 내 친구 집에 내 집에요. 자전거 자기 게 있거든요. 다시 훔쳐간다. 그것도 점유를 침탈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점유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가 누구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현재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이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것을 보호하는 걸 점유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걸 먼저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돼.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점유가 너무 어려워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게 가장 빠르냐? 점유권. 우리 민법에서 점유권을 이해하는 데는 무엇이 가장 빠르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 이게 지금 뭐냐면 여기가 평원로예요. 평원동에 이것이 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등기는 누구냐? 등기는 갑이에요. 갑이 있고 갑은 미국서 살아요. 알겠죠? 소유자 갑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땅이 버려진 땅인 줄 알고 여기요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농사를 짓고 있어. 점유하고 있어. 이걸 따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시면 제일 편하냐? 너 소유자는 당연히 점유하니까 봐봐. 소유자한테 너는 점유자지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똘끼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소유권 속에는 이미 뭐가 들어있어? 점유권이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소유자다 그러면 그 속에 이미 점유한다는 게 들어있는 거지. 너는 누구야? 소유자. 아 그래? 그럼 너는 점유자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소유자라고 한 말 속에 이미 뭐가 들어있어? 점유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별도로 우리가 점유란 말을 쓸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렇게요. 등기가 갑이죠. 소유자가 갑이죠. 그 다음에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은 을이다. 이것을 보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먼저 머릿속에 알아야지 지금부터 이해가 돼.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건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점유하고 있는 그 상태. 왜냐면 점유라고 하는 것은 뭐다? 사실상의 지배잖아요. 사실상의 지배. 사실만 가지고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죠. 사실만 가지고 따지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따지니까. 이걸 먼저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 강의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지 않고 강의를 들으면 점유권이 아무것도 아닌데 되게 어렵게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점유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한다? 소유자는 갑인데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다? 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란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럼 볼까요? 자, 보면 자, 1번은 우리가 언제 보면 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점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의 지배예요. 사실상의 지배, 사실상의 지배, 이것을 하고 있는,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점유로부터 뭐가 나오냐? 여기서 점유권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법적으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이러면 여기는 뭐예요? 점유권은 뭐예요? 권리죠. 점유는 뭐예요? 점유는 사실이죠. 사실. 이러면 사실을 침해당해도 그걸 가지고 소송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사실을 침해당했다 해서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권리가 침해당해야 소송을 지게 한단 말이죠. 권리.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유한 사람 봐봐. 여기요. 여기 지금 이렇게 잡고 있죠?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죠? 할 수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이걸 점유라고 그래요. 그런데 봐. 이 점유를 누군가 훔쳐갔다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단 말이죠. 권리가 침해당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항상 쉽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학생이 앞에 앉아 있잖아요. 그럼 뒤에 학생이 앉은 키가 너무 적단 말이죠. 앞에 사람은 너무 덩치가 커요.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눈으로 봐야지 사실이잖아요. 눈으로 보려고 하는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앞에가 큰 사람이 앉아, 자기는 너무 앉은 키가 적은데 안 보여. 그러면 만약 뒤 사람이 앞에 사람한테 당신은 내가 앞을 쳐다본 것을 방해했으니까 손해배상해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사실을 침해당했다고 해가지고 소송을 지게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알겠죠? 권리가 침해당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근데 점유는 사실이거든요. 잡고 있느냐? 잡고 있지 않느냐? 지금 뭐 하고 있어, 내가 지금? 점유. 지금 뭐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죠? 이거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는 사실이다. 점유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가 침해했다고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권리를 침해당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법에는 그냥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바로 그냥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봐봐. 권이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죠? 이걸 사실이죠? 이것을 누군가가 침해를 하죠? 그러면 점유만 침해당한 것이 아니고 모두 침해당했다? 점유권이 침해당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점유를 침해당하면 동시에 점유권을 침해당하니까 점유권이 침해당했으니까 뭐를 해야 된다? 권리를 다시 내가 회복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바로 뭐냐? 손해배상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점유권이 침해당한다. 침해를 당하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점유보호 청구권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점유권이 있는 사람은 점유권에 대해서 침해가 있으면 물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에 대해서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청구하는 것이 뭐가 있냐? 먼저 반환 청구권이 있고요. 방해 제거 청구권이 있고요. 방해 예방 청구권 세 가지가 있다. 반환 청구권을 뭐란다? 점유의 해소라고 하고요. 이를 보유라고 하고요. 이것을 보전이라고. 참 어려운 말이죠. 반환 청구권을 해소라고 얘기하고 방해 제거를 보유라고 하고 예방을 보전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같은 말인데 이걸요
이거를 204조라고 하고요. 이걸 205조라고 하고 이것을 206조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먼저 자전거를 가지고 설명하면 아주 간단해요. 내가 자전거를 세워놨는데 누군가가 내 자전거를 훔쳐서 타고 도망가. 그러면 내 거 돌려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것을 반환이라고 그래. 내 거 빨리 돌려줘. 반환. 그것을 뭐야? 해수한다고 그래. 해수한다. 그런데요, 누군가가 내 자전거 위에 지금 앉아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엉덩이 치우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걸 방해 제거. 엉덩이 치워. 알겠죠? 그걸 방해 제거라고 그래. 누군가 여러분요, 내 책이 있는데 내 책 위에다가 무슨 얘기하면서 자기 책을 딱 얹어놔. 나 책 봐야 되는데 기분이 안 좋잖아요. 아니 여기 왜 내 책 보고 있는데 책 얹어놔요. 빨리 치워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방해 제거라고 그래. 그러니까 앞으로 치워요 그러면 듣는 어감이나 말하는 어투에 따라 가지고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방해 제거를 청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알겠죠? 기분 나쁘지 않게. 그 다음에 예방은요. 누군가가 자꾸 내 자전거를 세워놨는데 자꾸 주위를 맴돌아. 그래서 키를 장봐놨는데 한번 이렇게 보고 한번 돌려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훔쳐갈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왜 그러냐고. 당신 왜 그래요? 내 건데? 이렇게. 그걸 예방하죠. 미리서 막는 거죠. 그러니까 예방의 가장 좋은 예는 뭐냐면 옆집에 담벼락이 지금 쓰러지려고 그래. 옆집에 담벼락이. 그럼 어떻게 돼? 옆집 담벼락 쓰러지면 우리 집 장독대 다 망가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쓰러지지 않게끔 좀 해달라고 해야죠. 쓰러지면 내가 뭘 하니까 피해를 보니까. 알겠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예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보면 점유권을 침해당하면 점유보호 청구권이 나오죠. 점유를 침해당하면 자력구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자력구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제 고대 율법에 보면 여러분요, 탄료의 법칙이 나오잖아요. 하무라비 법칙 이런 거 나오죠. 여기 세계사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 하무라비 법칙 보면 뭐라 나온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자력구제라는 것은 뭐냐? 어떤 놈이 내 왼쪽 뺨을 때리죠. 성경에는 오른쪽 뺨을 대지라고 돼 있죠. 그건 성경 얘기고, 우리가 뭐냐면 자력구제는 누군가가 왼쪽 뺨을 때리면 나도 쫓아가서 왼쪽 뺨을 때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어금니 뽑아버리죠? 나도 가서 이해는 이 똑같이 어금니 뽑아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도 사랑이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법이란 게 없으니까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걸 자력구제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뭐 생기냐? 우리가 이제 그 법이 뭐죠? 소송이라고 하는 제도 생기죠. 소송은 국가가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송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겨서 누군가가 왼쪽 뺨을 때리면 울면서 오라는 거예요. 그럼 국가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정이 생기죠. 그러니까 스스로 너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가가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게 이제 법정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성경에 보면 뭐 나와요? 보면 로마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가 뭐로 받죠? 그죠? 재판을 받는 관계가 성경에 나오죠? 그때 당시에 벌써 뭐가 있냐? 벌써 법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자력구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울하면 우리한테 얘기하면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해결 안 돼. 근데 문제는 뭐예요? 형 생각해봐. 누군가가 내 자전거를 훔쳐 도망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 너 훔쳐 도망가라. 나는 국가가 있다 해서 전화해봐. 이미 가고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해? 국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 있죠. 그럴 때는 내 혼자 힘으로 해야 되죠. 그것을 우리는 형법에서 뭐라고 얘기한다? 그것을 정당방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요 내 목에다 칼을 대고 있단 말이죠. 죽이겠다고? 그럼 뭘 한다? 잠깐만 나 전화 한 통만 하고 죽여.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왜? 국가의 힘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있어 없어? 없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 칼을 뽑아가 뺏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죽여야죠. 그래야 내가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원래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급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알겠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생명을 해쳤단 말이죠. 그런 경우로 우리는 뭘 한다? 정당방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런 것을 뭐냐? 민법에서 자력구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민법에서 자력구제는 자력탈환권이라고 하는 것하고 자력방위권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 그 정도만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점유보호 청구라고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제 원래는 우리 민법에 뭐라 하나 했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물건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여러분은 점유임과 동시에 바로 그냥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 물건을 훔쳐가면 점유를 침해당한과 동시에 뭐를 침해당해? 점유권을 침해당해.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냐? 소송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냐면 점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냐? 점유권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유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점유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점유보조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점유보조자. 이 점유보조자는 뭐냐? 알바라든가 이런 이거 있죠. 가사도우미 아세요? 가사도우미?
그것을 점유 보조자라고 하고 점유권이 있다. 이것을 뭐냐면 간접 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접 점유. 그럼 이런 봐봐요. 알바 학생들 봐봐.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죠. 지금 자기가 그 편의점 뭐하고서 지금 관리하고 있죠. 그것은 자기가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하지만 그 사람한테 점유권이 있는 게 아니라 왜? 점유권이 있으려면 누군가가 점유를 침해하면은 가서 점유보호청구권을 뭐로 한다? 소송을 해야 되는데 알바생이 소송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알겠죠? 돈만 받으면 되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점유보조자한테는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누군가가 내가 지금요. 내 친구가 지금 가게를 하고 있는데 바쁘다고 나한테 와서 좀 식당 좀 봐달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루 알바로 가죠. 지금 파출부로. 근데 가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옷 깔끔하게 빼입고 네 친구가 왔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돼요? 그냥 나는 지금 뭐죠? 트렁크 바지 입고 지금 편하게 가고 있는데 맞어? 너 어디 가니? 파출부로 간다. 이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사실은 또 사실대로 얘기하죠. 어디 가니? 나는 점유보조자로서 지금 임무를 수행하러 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점유보조자가 뭐예요? 점유보조자가 바로 알바생이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말은 듣긴 들었는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안다 모른다. 그럼 순간 쪽 지나가면 되죠. 생각도 안 나겠죠. 그 사람. 왜? 점유보조자란 말이 쉬운 말은 아니니까요. 알겠죠? 그럼 이제 점유보조자. 그래 봐봐. 여기는 이제 점유죠. 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력구제죠. 자력구제. 점유는. 그러니까 점유보조자는 점유를 하죠. 그래서 점유보조자는 뭐가 있다? 자력구제권이 있다. 이 말이 중요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점유권이죠. 점유권은 뭐다? 점유보호청구권이죠. 그런데 점유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뭐가 없다? 점유보조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여기 힘이 나온다니까. 점유보조자는 점유는 하죠. 자력구제권은 있지만 뭐가 없다? 점유보호청구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간접점유는요. 간접점유는 뭐는 있다? 점유보호청구권이 있으나 뭐는 없다? 뭐는 없어? 자력구제권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잠깐 간접점유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요. 간접점유라고 하는 것이 뭐냐? 간접점유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갑이 있죠? 갑의 집을 갑이요. 을한테 임차 월세를 줘. 월세 임차인이죠? 이 사람을 한다? 임대인이죠? 그러면 이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잘 사람은 누구예요? 이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잘 사람은 뭐냐? 임차인이죠? 그럼 이 사람을 뭐냐? 이 사람 자기 집인데도 불구하고 점유를 못해. 간접적으로 점유해. 누구를 상대로 해서 직접 점유자. 이 사람을 한다? 직접 점유자라고 얘기해. 직접 점유자. 이 사람이 진짜 가서 이제 잠을 잔 사람이고 이 집주인은 방 비워줘야죠. 놓아요? 임차인이 들어와서 잠을 자니까. 그러니까 이 집주인은 이 임차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점유한다 이렇게 얘기해. 이 간접 점유자는 뭘 한다? 간접이란 말은 실제로 이 사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점유는 하지 않지만 여기는 뭐는 있다? 점유권은 있다 이 말이잖아요. 직접은 뭘 한다? 점유한다 이 말이에요. 점유. 그 다음에 점유권이 있다. 점유자다 그러면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점유를 하니까 자력구제권이 있고 점유자니까 점유보호청구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간접점유자는 점유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가 없다? 자력구제권은 없지만 점유권은 있으니까 뭐는 있다? 점유보호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는 뭐냐? 여기 임대차죠? 또는 전세권 이런 거죠? 이 임대차를 뭐라고 표현하냐? 점유매개 관계라고 얘기해. 참 어려운 말이 나왔죠? 아무 말도 아니에요. 점유를 매개한다 이 말이죠. 매개는 뭐죠? 둘을 연결시킨다. 중매선다 이 말이죠. 뭐하고 직접과 간접을 연결하는 것이다. 연결. 그걸 매개라고 그래. 어떤 거를 직접과 간접 점유를 매개한다. 그걸 점유 매개 관계라고 그래. 그 다음에요. 이 임차인을 뭐라 한다? 점유 매개자라고 얘기를 해요. 점유 매개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요. 앞으로 뭐라고 나오냐? 밑에 것도 없이 갑자기 점유 매개자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점유 매개자가 이렇게. 그럼 이게 뭐죠? 점유 매개자가 누군지 모르잖아,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점유 매개자가 누구냐? 임차인, 직접 점유자를 얘기해. 물론 전세권 있죠, 전세권? 전세권도 마찬가지예요. 전세권도 이 전세권자를 뭐라 한다? 직접 점유자. 집주인을 뭐라 한다? 간접 점유자 이렇게 얘기해. 지상권을 한다? 지상권자를 직접. 지상권 설정자를 뭐라 한다? 간접이라고 얘기해. 이해됐나요, 지금? 그냥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간접 점유, 이 사람을 한다? 직접 점유, 이렇게 얘기해.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직접 간접이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지금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점유보호 청구권이 나왔기 때문에 점유보호 청구권을 또 설명 한번 해보자 말이죠. 점유보호 청구권은 시험에 자주 나오죠. 자주 나오는데, 자, 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는 갑의 자전거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자전거를 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훔쳐.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침탈자다. 이렇게 침탈자. 이 사람 뭐라 한다? 상속인이다. 이렇게 상속인을 뭐라 한다? 그걸 포괄승계인이다. 이렇게 얘기해. 포괄승계인. 알겠죠? 상속인을. 그럼 어떡하냐? 이 갑이라는 사람의 자전거를 의뢰하는 사람이 침탈을 해야 돼. 침탈. 이런 침탈을 뭐라 한다? 절도나 강도라고 얘기해. 절도나 강도. 다른 거 안 돼. 그래 만약에 갑의 자전거를 사기쳤다? 사기 그러면 안 돼. 만약에 횡령을 했다? 횡령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돼. 만약에 이 의뢰한 사람이 이것을 병한테 넘기죠? 병한테 이렇게 넘긴다? 또는요, 갑이 이제 을한테 했다? 임의로 넘겼다? 임의로 갑이 을한테 줬다? 그러면 임의로 말은 누가 훔쳤다, 훔치지 않았다? 훔치지 않았죠? 그런 것도 안 돼.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훔쳐야 돼, 을이. 그러면 어떡한다? 갑은 을한테 또는 을의 상속인한테 무조건 뭘 한다? 반환을 청구를 해. 반환. 이것을 및 손해배상. 몇 년 안에? 1년. 이 1년이라는 것은 이것은 제척기간이에요. 반드시 1년이 지나면 끝나버려. 우리가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했었죠. 그 다음에 이것을 뭐라 한다? 출소기간이라고 얘기해. 출소라고 하는 것은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 반드시 소송으로 해야 돼요. 소송으로. 알겠죠? 이것을 뭐냐면 반환 및 몇 년이다? 1년.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병.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을이 그런데요. 갑이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 을이 잽싸게 이것을 병한테 넘겨. 그럼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특별승계인이다. 이렇게. 또는 특정승계인이나 똑같아. 승계인이란 말이죠. 이 승계인한테 이 사람이 만약에 선인 경우가 있고 이 사람이 악인 경우가 있겠죠. 여기서 특정승계인은 을이 또 병한테 빌려줘. 너 공짜로 써라 사용대차. 돈 두고 써라 임대차.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선이다. 아무것도 몰라. 즉 을이 훔친 물건인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는 갑은요. 이 병한테는 반환을 청구를 못해요. 누구한테 청구한다? 악일 때만 반환을 청구해. 이게 또 중요해요. 선일 때는 반환 청구를 못해요. 그럼 여기가 병이 선이죠. 병이 선이면 반환 청구한다 했어? 못한다 했어? 못한다고 그랬죠. 그런데요. 이 병이 이것을 정한테 넘겨. 정한테 그걸 전득자라고 하죠. 이 전득자인데 이 전득자한테도 반환을 청구를 못해요. 뭐를 불문하고? 선악불문하고. 왜 선악불문하고 반환을 청구를 못하냐?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죠? 선이죠. 그럼 이것은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 엄폐물의 법칙이에요.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 반환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여러분요 문제가 한 문제예요. 여기서 문제가 한 문제. 여기서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선일 때는 반환 청구를 못하고 악일 때는 청구한다 하나? 그 다음에 앞이 선이죠? 그 다음 사람이 정일 때는 반환 청구, 선악불문하고 반환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포괄성의 상속인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반환 및 뭐다? 반환 및 손해배상이다. 반환 및 몇 년에 한다? 1년. 무슨 기간이다? 출소기간이다. 여기요 사기는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임의로 이전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절도하고 강도만 된다. 절도 강도만.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만약 우리가 침해를 당하죠? 침해를 당한 것이 있고 침해를 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가 있죠. 침해를 당하면 우리가 점유를 침해당하면 반환 청구나 방해 제거를 청구해. 염려는 예방을 한다. 아직 침해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지금 침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별도로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여기는 아직 염려만 있지 아직 옆집에 담벼락이 쓰러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뭘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침해가 있는데 여기는 침탈로 침해가 있으면 반환 청구예요.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침해가 있다. 침탈 말고 다른 이유로 침해가 있다. 그럴 때 방해 제거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직 훔쳐가지 않았는데 내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내 자전거 위에 앉아 있거나 이런 말이죠. 그랬을 때는 뭘 한다? 방해 제거 및 뭐를 청구한다? 손해배상. 이때의 손해배상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이다. 이때 1년은 무슨 기간이다? 제척기간이다. 다른 말로 무슨 기간이다? 출소기간이다. 이렇게. 제척기간이다. 출소기간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염려가 있다. 염려가 있다. 염려가 있으면 여기는 방해 뭐다? 방해 예방이다. 방해 예방. 여기서 말한다. 또는이다. 또는. 지금 내가 지금 왜 얘가 미시라고 했는지 알겠죠? 네. 두 가지 지금 미시죠? 여기는 또는이야. 왜? 아직 침해는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손해배상의 담보라고 얘기하는 거야. 담보. 여기는 손해배상의 담보. 이렇게 담보.
여기는 뭐죠? 손해배상. 저기도 뭐죠? 손해배상. 그런데 여기는 뭐요? 담보. 여기는 뭐죠? 또는. 여기는 1년이란 말이 없지, 1년. 1년이란 말이 있을 수가 없지. 왜? 아니, 언제 쓰러질 줄 알고 1년이에요? 옆집 담벼락이요. 이런 우리 보면 담벼락이 곧 쓰러질 것 같은데 잘 쓰러져, 안 쓰러져? 안 쓰러지죠. 이런 보면 그 뭐를 알 수 있죠? 여러분 돌산에 보면 돌탑 있죠. 산에 가면 돌탑. 그 나무 돌 이렇게 얹어놨잖아요. 이게 금방 쓰러져야 되는데 저게 태풍이 불었다는데 그대로 있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쓰러질 것 같은데 쓰러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 쓰러질지 모르죠. 그러니까 뭐냐? 1년이란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년은 뭐라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무서운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란다? 반환 청구, 그 다음에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이다 이렇게 알겠죠? 여기까지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점유권에 관한 것을 얘기한다 이런 말이에요. 점유권. 우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점유라면 자력구조권이 있고 점유보호 뭐가 있다? 청구권이 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기본이니까요.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